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를 도로에 안전하게 투입하기 위한 세계 첫 국제 규제 틀이 방금 유엔 유럽 경제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운전자 없이도 굴러가는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한 세계 최초의 국제 규칙인데, 그동안 자율주행 기술은 차에 다 들어가 있어도 이를 허가할 법이 없었는데 마지막 빗장이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각 나라가 이 규칙을 자국법에 반영하고 제조사가 승인을 신청하면 실제로 배치로 이어지는 길이 열립니다. 안전하다는 걸 제조사가 직접 증명하라는 원칙 아래 안전관리 체계와 실시간 감시, 데이터 기록을 의무로 둡니다. 무인차가 사고 없이 굴러간다는 걸 회사가 데이터로 입증해야 되고, 운행 중에도 계속 감시하며 기록을 남기라는 것인데, 안전을 까다롭게 따지면서도 길은 열어준 절충안입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같은 서비스가 유럽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동안 유럽은 나라마다 규제가 제각각이라 완전 무인차를 어디에도 못 굴렸는데, 이제 공통의 기준선이 생긴 것이죠. 제조사가 직접 안전을 입증하는 방식이라 기술력을 갖춘 테슬라에 유리하고, 한 번 한 나라에서 통과하면 다른 나라로 퍼지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유엔 뉴스 공식 계정에서도 10년 전 자율주행이 곧 현실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간 뒤 마침내 결정적인 이정표에 도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정부는 테슬라 FSD 슈퍼바이즈가 유럽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유럽 최대 자동차 시장이자 자국 완성차 산업을 가진 독일이 테슬라 자율주행을 막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네덜란드 차량 당국 RDW가 26년 5월 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모든 회원국에 이 사실을 알렸고, 완전한 승인 서류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FSD 슈퍼바이저에 대한 표결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찬성으로 통과되면 RDW가 유럽 전역에서 통하는 형식으로 승인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가 형식 승인을 내주면 유럽연합 전체에서 통하는 구조라서 이 표결 하나가 유럽 시장 전체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독일은 현재 자국기관을 통해서 그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건, 독일은 자기네 방식은 기술에 열려있고 안전을 중시하는 쪽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시스템에 대한 어떤 반대도 내놓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FSD 슈퍼바이즈가 유럽 승인에 한 발 더 다가갔다는 걸 가장 분명하게 확인해준 정부 공식 입장입니다. 또한 헝가리 당국자는 FSD를 두고 우리는 따라가는 쪽이 아니라 앞서가는 쪽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 나라가 먼저 도입해 앞서가면 일자리와 투자가 따라오니 유럽 국가들이 서로 선점하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미 유럽 도로에 FSD가 깔린 사례가 있는 만큼 선구자가 되고 싶다는 것인데, 다만 정부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핀란드 교통당국이 같은 날 강하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직후에 나왔습니다. 핀란드는 이 시스템의 많은 상황에서 사람보다 더 안전한 판단을 내리고 더 빠르게 반응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가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서 운전 보조 시스템에 점점 마음을 열고 있는 것이죠. 한 나라가 긍정평가를 내놓으면 옆 나라가 따라가 보고, 또 다른 나라가 선구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식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핀란드도 헝가리도 이 시스템이 어디까지나 운전 보조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 운전자는 언제든지 바로 개입할 수 있게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기가 텍사스 주변에서 사이버캡 150대 넘게 달리거나 주차된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생산과 시험이 계속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장 한 곳 주변에서 하루에 이 정도가 잡혔다는 건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던 사이버캡 생산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갓 만들어진 사이버캡 한 대가 공장을 나와서 슈퍼차저까지 1.5마일 전 구간을 직접 달리는 모습이 잡혔는데, 최종 처리와 출하 전에 거치는 경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험 트랙과 공장 옆 도로를 달리고 출고 대기 구역에 무리지어 모인 사이버캡들도 함께 확인이 되었습니다. 출하시설 남쪽 여유 공간까지 사이버캡이 쌓이고 있는데, 생산 물량이 계속 늘고 있다는 증거가 하나 더 나온 것입니다. 하루에 150 넘게 한자리에 모인다는 건 시제품 몇 대를 굴리는 단계를 지나서 본격 양산 체제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앞서 본 유럽 규제 빗장이 풀리는 흐름과 맞물리면 이렇게 쌓이는 사이버캡이 실제 로보택시 서비스로 투입될 무대도 넓어집니다. 그리고 어제 전해드렸던 메가팩 수주에 이어서 테슬라가 선런, 리니홈과 손을 잡고 16기가와트가 넘는 유연한 전력을 전력회사와 기술기업에 공급합니다. 일반 가정 약 1200만 가구에 전기를 댈 수 있는 규모인데, 이 동맹이 미국 최대 규모의 가상발전소를 이룹니다. 전통적인 전력망 증설은 요즘의 기술 수요와 전기화 속도를 못 따라가는데, 테슬라는 수백만 가정에 이미 잠자고 있는 전력을 끌어다가 그 한계를 비껴갑니다. 가상발전소란 집집마다 깔린 배터리를 한데 모아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쓰는 사업인데, 테슬라가 가정용 배터리와 전기차를 대규모로 묶어 폭증하는 AI 산업의 전력 수요를 메웁니다.
이 방식은 새 땅도 물도 송전선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발전소를 새로 지으려면 부지 확보부터 송전선 건설까지 몇 년이 걸리는데 이미 집집마다 깔린 설비만 묶으면 되니 그 시간과 비용을 통째로 건너뜁니다. 선런의 태양광 설비와 리뉴엄의 스마트 온도 조절기에 테슬라의 가정용 저장 장치를 합쳐서 전력망에 바로 쓸 수 있게 완성형 해법을 만듭니다. 기존 가전기기를 그대로 쓰니까 몇 년이 아니라 몇 달 만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건데 데이터 센터가 몰린 버지니아에서는 이미 300메가와트를 당장 쓸 수가 있고 2030년까지 500메가와트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런 방식이 앞으로 10년간 미국 전체 전기 요금을 최대 1,700억 달러까지 줄일 수 있다는 추산도 나왔는데 테슬라는 가정용 태양광과 저장 장치의 비용을 낮추는 게 AI 기반 도구까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피크 시간에 배터리를 방전하거나 전력 사용을 옮기는 대가로 보상을 받고 전기 요금을 낮추며 정전 때도 안정적인 예비 전력을 유지합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파워를 더 깔아 하드웨어를 파는 매출이 하나 생기고 그렇게 깔린 배터리를 한데 모아 전력을 사고 파는 매출이 또 생깁니다. 메가팩 같은 대형 저장 장치와는 별개로 가정용 분산 전원이라는 새로운 성장축이 하나 더 열린 것이죠. 실제로 2025년 7월 캘리포니아 시험에서 파워를 포함한 535메가와트 규모의 가정용 배터리가 저녁 피크 부하를 실제로 낮춰줬는데 정전이 잦은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집 배터리가 곧 발전소가 된다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최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통합 생태계 뒤에서 미 연방정부 전체가 극비리하게 판을 깔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단순한 시장의 루머가 아니라 미 연방항공청이 2026년 1월 공식 발행한 스타쉽 슈퍼헤비 발사체 최종 환경평가 영향서 미 항공우주국 감사관실이 2026년 3월 발표한 HLL 계약관리 보고서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에 트럼프 행정부 1년차 S&T 하이라이트 문건을 직접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부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나사는 HLS 프로그램 도입 이후 이미 69억 달러 투자를 했으며 2030년까지 총 18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조 원의 예산을 스타쉽 개발과 달 탐사 서비스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 관련 계약 규모만 해도 아르테미스 미션을 포함해서 43억 달러에 달하죠. 여기에 미 국방부와 연방항공청뿐만 아니라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까지 총동원되어 일론 머스크의 우주 영토 확장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2025년 12월 전격 서명한 미국 우주 우위 확보의 행정명령은 2028년까지 달 표면 유인 착륙을 완료하고 2030년까지 상시적인 달 기지를 구축하려는 초강력 국가안보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민간 기업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적 명운과 주 단위의 안보 자금이 결합되어서 움직이는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왜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통합일까요? 대중들은 스페이스X의 스타쉽 발사만 주목하지만 연방정부의 문서가 가리키는 진짜 핵심은 테슬라의 에너지 하드웨어가 스페이스X의 발사 기제를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2026년 FAA 최종 보고서 발사기지 인프라 명세서를 보면 스페이스X는 케네디 우주센터의 연간 44회의 스타쉽 발사와 88회의 전격적인 착륙 미션을 소화하기 위해서 대규모 추진제 생성 및 스토리지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타쉽의 랩터 엔진은 액체산소와 액체메탄을 극저온으로 얼려 사용하는데 이 거대한 우주 연료를 민간 공장에서 트럭으로 실어나가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기지 내부에 초거대 공기분리 장치와 천연가스 액화 공장을 직접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고전력 생산 시설을 24시간 중단 없이 가동하는 핵심 동력이 바로 테슬라의 산업용 초대형 배터리 메가팩입니다. 문서상으로 무려 12개의 메가팩이 정밀 배치되어 24메가와트, 48메가와트시 규모로 독립적인 자체 전력 허브를 구성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 궤도에서 지구 중력과 달 중력을 동시에 이겨내며 근직선 할로 궤도를 진입하기 위해 스타쉽은 발사 전 지구 저궤도에서 무려 10회 이상의 연료 보급선과 도킹하여 우주에서 극저온 연료를 완벽하게 충전하는 고난도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우주 공간에서 극저온 액체 연료의 증발을 막고 계측하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배터리 제어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시너지가 없다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테슬라의 그리드 기술이 스페이스X의 국방 및 우주 인프라를 지탱하는 완벽한 수직 기어라가 연방정부 공인하에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시장의 변동성에 일희일비할 단계가 아닌 국가 권력이 법과 행정명령으로 강제하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나사 OIG 보고서의 최신 업데이트를 보면 2026년 나사는 아예 아르테미스 캠페인 아키텍처를 전격적으로 수정했습니다. 스타쉽을 지구 저궤도 테스트 미션에 선제적으로 투입해서
오리온 우주선과 도킹, 생명 유지 시스템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완벽하게 검증한 뒤 매년 최소 1회 이상 달 표면에 무조건 착륙시키는 연례 정기 미션 체계로 전환한 것입니다. 미 정부의 싱크탱크와 군부 엘리트들은 이미 스페이스X의 독점적인 우주 수송 능력과 테슬라의 공급망 제조 역량이 결합된 시너지를 기하급수적 변화의 핵심 축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거대한 판을 주도하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은 프로이노베이션 정책을 통해서 환경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심사 기간을 수개월에서 수주일로 단축하며 레드테이프를 완전히 찢어발기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최첨단 AI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일론 머스크의 하드웨어 제조 공정에 직접 융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국가 권력이 돈을 쏟아붓고 제도적으로 밀어붙이는 이 필연적인 흐름을 거스르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같은 개인들이 자산의 양극화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 정부가 일론 머스크와 함께 깔아놓은 이 거대한 마스터 플랜 위에 미리 탑승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장 주목해야 할 투자 기회는 무엇일까요? 테슬라의 메가팩과 스페이스X의 스타쉽 랩터 엔진, 그리고 극저온 연료 스토리지 인프라를 미국 영토 내에서 완벽하게 독점 가동하기 위해서는 극한의 우주 환경과 고전력 충격을 견뎌내는 핵심 특수 소재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문건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미 에너지부와 국방공급망은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은 니켈 기반 초합금 및 고급 3D 프린팅 전자부품의 국내 제조 공급망 확보를 최우선 안보 과제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통합 거대 인프라에 이 핵심 안보 소재를 독점 공급하며 수조 원대의 국가안보 테크벨트의 직속 수혜를 고스란히 받게 될 미국 히든 파트너 기업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기업의 이름과 구체적인 리포트는 회사의 시총이 너무 작아 정보가 한꺼번에 풀리면 수급이 꼬이고 연방정부의 전략문자 수출 통제 및 기술안보 라이선스 이슈로 이 영상에서 대놓고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저희 채널을 진심으로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건데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는데 더보기를 누르시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글 폼이 나옵니다. 구글 폼을 클릭하셔서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이죠. 신청해 주시면 평일 기준 하루 안에 종목명과 리포트를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거대한 성장 추입, 기회는 오직 행동하는 소수에게만 허락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